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파일 뉴클레임 하라는 노리스가 인박스에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일부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거의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 타입이 PUA든 UI든 PUC 익스텐션이든 페드에드든 모든 분들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 관계 제가 설명드리고요. Within Benefit Year와 After Benefit Year에 EDD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자동으로 추가 익스텐션 된 분들이 계속 기다리시거나 펜딩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죠. 이런 분들 전화로 하시면 간단하게 풀어지는데 문제는 익스텐션 자동으로 되신 분들이요. 고민이 많으세요. 이 노리스가 오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걸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얼전트 메시지가 왔어요. 클레임 익스파일드 됐으니까 리어플라이 즉 파일 뉴클레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PUA를 받는 분들도 다 똑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요. 일단은 참고로 갖고 계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파일 뉴클레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별로 제가 계속 여러 차례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타주로 이사 가신 다음에 타주에서 수입이 발생되신 분들 있죠? 과거 18개월 내에 이런 분들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파일 뉴클레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하셔야 돼요. EDD에서 베네핏 이어 12개월이 지나면은 파일 뉴클레임을 하라는 거를 지금 계속 부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Within Benefit Year 하고요. After Benefit Year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After Your Benefit Year 요거를 먼저 설명드릴까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면은 Benefit Year가 12개월이 지나면은 그게 expired 되었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파일 뉴클레임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파일 뉴 클레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invalid 노리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클레임 밸런스가 제로로 하면서 위클리 베네핏도 제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오지만 그건 다 무시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New UI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은 PUC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순조롭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EDD에서 파일 뉴클레임을 하셨을 때 2, 3주 정도 시간 동안 프로세싱 기간이 있고요. 그 뒤에 New UI 자격이 되면은 그냥 New UI로 26주 연장을 해주고 New UI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은 PUC로 다시 전환을 해주는데 그 기간이 또 2, 3주가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ID미를 꼭 해야 되죠. 그래서 ID미를 하게 되면은 제3의 에이전트로 데이터가 넘어가면서 에이전트가 신분 조회를 하게 돼요. 이러면서 전화 인터뷰에 걸리는 확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소셜 번호를 트랙을 했을 때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노동허가 받으신 다음에 그 소셜 번호 받으신 분들은요. 그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도 그걸 업데이트 안 했을 경우에 이 신분이 증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디미를 통해서 신분 증빙을 하는 데는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실업수당을 신청한 당사자인지를 인증하는 것은 확실히 돼요. 하지만 체류 신분을 증빙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의 기관에서 이 신분 조회를 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걸리거나 이러면요, 무조건 전화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플래그를 보내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 인터뷰에 걸려 있는데 그럼 내가 전화 인터뷰에 걸려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EDD에서 노리스가 오거나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셨을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일 뉴 클레임을 하신 후에 뉴 UI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받고 계시던 실업수당과 동일하거나 혹은 더 많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단 일부이라도 이런 분들은 파일 뉴클레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내려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어요. 100불,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200불 이상 내려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정상화돼서 자동으로 그 위클리 베네핏이 옛날 받던 금액으로 올라가려면요. 이게 2, 3주 안에 해결이 거의 되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서. 그러다 보면은 제대로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는 2달 이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EDD에 전화했을 때 직원들마다 말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대부분 직원들이 파일 뉴클레임 그냥 하라고 계속 그래요. 이분 PUA를 받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직원들이 거의 90%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시스템에서 그 원리를 알고 얼러트된 플래그를 풀어줄 수 있는 직원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 되는 직원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을 때요. 그 상황을 들어봤을 때 뭐가 문제였다는 거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전화로 얘기하시는 게 좋은 건지. 근데 대부분 전화로 하시는 게 프로세싱이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들 전화하시기는 힘들어도 전화만 연결하면 더 빨리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Within Benefit Year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내용상으로는요. Benefit Year 안에 베네핏 밸런스가 다 소진되었다면은 EDD가 자동으로 추가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베네핏 이어가 지나면 무조건 파일 뉴클레임하라 이것만 강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within benefit 이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유튜버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EDD에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베네핏 이어 이전에 이미 밸런스가 엔딩 위크 3월 13일로 끝나서 3월 14일부터 연장해줘서 지급해주는 그 혜택이 자격이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은 5월이나 6월에 끝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밸런스가 3월 13일 날 엔딩 위크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베네핏 이어 안에 밸런스가 소진됐기 때문에 자동 연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시하고 계속 12개월 되면 파일 뉴클레임 해라 계속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티파이를 한 다음에도 펜딩이 되는 게 베네핏 이어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파일 뉴클레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파일 뉴클레임을 했을 때 페이드로 바뀐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3월 29일부터 베네핏을 받고 계신 분이 클레임 밸런스가 3월 29일 이전에 소진이 됐어요. 그럼 베네핏 이어 안에 밸런스가 소진됐죠? 그러면 EDD가 자동으로 연장해주겠다. 그 말이 어디에 적용이 되겠어요? 가령 3월 29일부터 시작을 해서 온 익스텐션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엔딩 위크 2021년 3월 13일까지 설티파이를 하신 다음에 밸런스가 지로로 변경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within benefit year 안에 밸런스가 소진됐기 때문에 EDD가 자동으로 new extension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29주 연장이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뒤에 계속 펜딩이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파일 뉴클레임 하지 않으면 페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펜딩이 되었을 때 파일 뉴클레임을 하셨으면은요. 펜딩된 게 전부 페이드로 바뀌면서 이거 파일 뉴클레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파일 뉴클레임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왜 펜딩이 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프로드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2021년부터 분기별로 EDD가 트랙을 하게끔 시스템을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얼러트가 뜰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동이 연장이 되셨거나 아니면 파일 리클레임을 하셨거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파일 리클레임을 하신 분들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임시로 돈을 받다가 분기별로 걸리기 때문에 똑같이 예를 들어 4월, 7월, 10월 이렇게 되면은 계속 플래그가 걸리기 때문에 또 펜딩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신분 증빙을 위해서 거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ID미를 계속 2월달, 3월달 진행을 미리 해두시라고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EDD에서 이미 ID미를 마치신 분들은요, 다시 하실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EDD에 전화를 하시면은
자동 연장되신 분들은 간단하게 플래그를 풀어줘요. 그리고 그 뒤에 설티파이 하신 후에 수당이 순조롭게 나와요. 하지만 아이디미를 진행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또 플래그가 걸릴 수가 있어요. 왜? 신분 조회를 계속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파일 뉴 클레임 외에 다른 문제 때문에 펜딩이 여러 가지가 걸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리뷰해 봐 드리면은요. 파일 뉴 클레임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 외에 왜 또 그러면 펜딩이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분기별로 EDD가 얼러트 나오게 플래그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혹시라도 여러분들 수입 보고 누락이라든지 기타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속 신청하는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ID 베리피케이션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ID 베리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ID미를 해야 돼요. ID미를 하려면 파일 뉴 클레임을 진행을 해야만이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allow,까지 하는 그 출액 쓰는 거 알려드렸죠? 이미 익스텐션이 되신 분들은요, 출입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EDD로 전화하시는 게 빨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케이스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 지금 장담할 수가 없어요. EDD에서 6월 말까지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 수당이 6월 달 안에 지급되지 않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수당 자격이 되는지 전화 인터뷰에 걸리는 분들이 계속 얼러트로 남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EDD 직원하고 통화를 해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인터뷰를 진행을 하신 후에만 펜딩이 페이드로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티파이 하실 때 refuse work 거기에 yes라고 하시면은요, 이 전화 인터뷰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팬데믹의 영향으로 실업이 되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특히 실업수당을 신청하실 당시에 이미 여러분들이 실업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고 있다가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팬데믹 실업수당을 신청하신 분들이요. 이거 디스퀄리피케이션 계속 나고 있어요. 제가 차이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중에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서 실업이 된 경우 혹은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출근 날짜를 정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출근 날짜가 취소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령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2월에 실업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이런 분들 나중에 자격심사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 리클레임을 할 때요. 이 내용도 다 걸르기 위해서 그걸 요청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W2 인컴이 있으시면서 실업수당 신청하신 분들은요. 그로스 인컴 보고 하셔야 되는데 넷 인컴 잘못 보고 하셨거나 분기별로 수입 보고 금액을 잘못하셨거나 누락하셨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EDD의 고용주가 급여 세금 보고를 하는 그 데이터와 조금이라도 매칭이 되지 않으면요. 자동으로 또 플래그가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계속 이제는 분기별로 출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POA로 받는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되고 설티파이 하면은 수당이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펜딩되고 이유를 모르시는 경우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넷인컴 보고를 하실 때요. 마이너스 인컴이 나거나 아예 인컴이 나지 않는 분들이요. 일하시는 시간 1시간 해놓고 수입을 0 혹은 1불 이렇게 적어요. 이거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계속 설명드렸는데도 지금 이 질문 하시는 분들은요. 제 동영상을 많이 스킵하신 것 같아요. 마이너스 인컴일 때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시간 일하고 미니멈 웨이지 15불만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저너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1시간 일했다 그랬는데 넷 인컴 지로로 하면요. 이것도 계속 플래그가 걸려요. 그래서 이거 수입 보고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테러스의 디스퀄리피케이션으로 나오고요. 노리스 받으신 게 없는 분들은요. 시스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DD에 전화를 하시면은 바로 디스퀄리피케이션을 페이드로 바꿔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어필을 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보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떻게 어필하실 건지를 정하시면 되고요.
아무런 노리스가 없는데 그냥 페이먼트 스테러스의 디스퀄리피케이션으로 나는 분들은 단순한 시스템 문제일 수 있고요. EDD에 전화하시면은 바로 페이드로 변경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걸리기 힘들다고 그냥 계시면은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꼭 전화를 하셔야 돼요. 실업상을 받음으로써 고용주가 다시 일터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례들 때문에 직원을 구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부 주정부에서는요, 연방정부 추가 지원금을요, 5월 말 혹은 6월 말까지 지급하고 스탑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리스트의 주정부들이 더 연장해서 지급해주는 거를 이제 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아직 이거에 대한 표명은 없어요. 계속 그냥 지원할 것처럼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또 정책이 바뀔지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W2 수입이 있는 분하고 스케줄 C 인컴을 같이 보고하시는 분들 주 100불씩 주기로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 갔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업데이트된 내용도 없고요. 이 내용도 꼭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상 6월 말까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도 업데이트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페드헤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3월 22일부터 수당 신청을 해서 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계속 페이드 무난하게 받으셨죠? 1년이 지났지만 클레임 밸런스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설티파이 하면서 문제없이 4월 3일 엔딩 위크까지 다 받았어요. 다 받은 후에 클레임 밸런스가 지로가 되니까 파일 뉴클레임 하라는 그 메시지가 나왔어요. POA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일 뉴클레임을 하면은 신분 증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니까 아이디미는 미리 해 두시고 인박스 메시지로 보내라 그랬죠. 그래서 컨택 어스로 메시지를 보낸 후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럭키하게 다음날 11주 추가 연장이 되었어요. 보통 29주 추가 연장이 되는데 페드헤드로 끝나신 분들은 11주 연장을 하고 그 뒤에 소진이 되면 29주 연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29주 다 아니고 11주를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해준다고 계산법 제가 이미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책백 애프터 날짜가 나오면서 그 날짜에 이렇게 Certified Benefit 박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Certified Benefit 박스 나온 다음에 Certify를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주를 진행을 했는데 계속 펜딩이 됐어요. 2주 이상 지나도 페이드로 변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지 말고 EDD에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했더니 얼러트 플래그가 여전히 걸렸죠. 왜냐면은 4월 달부터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전화로 한 5분 안에 탁탁탁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이드로 바뀌었어요. 전화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이거 번호 쭉 카피한 다음에 스마트폰에 붙이기 한 다음에 전화를 거시면은 익스텐션이 자동으로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전화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카피 동영상 밑에 해드릴게요. PD 스페셜리스트가 전화 받으면은 이런 정보들 묻는다고 그랬죠? 메모 옆에 꼭 하신 다음에 전화 거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예제도 드렸어요. 이것도 참고하셔서요. 연습한 다음에 전화하시면 다른 영어 못 알아들어도요. 스페셜리스트가 여러분이 왜 전화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바로 해결돼 주는 그런 사례들도 많고 파일 뉴클레임 하라는 사례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전화를 해서 바로 해결이 됐어요. 페이드로 바뀌었어요. 플러그 풀어준 다음에 책백 애프터 나와서 Certified Benefit 박스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이전 거 펜딩된 건 다 페이가 됐죠. 그래서 Certify를 진행을 했습니다. Certify 받았다고 여기 메시지 나와 있으면서 책백 애프터는 아직 안 나와 있죠. 맨 밑에 페이먼트 스테러스는 펜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레임 히스토리로 가면은 펜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얼러트 플래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 뒤에 페이드로 스테러스가 바뀌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뷔 카드로 돈이 제대로 입금되기까지는 보통 빠르면 하루, 늦으면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 안에는 대부분 입금 처리가 될 겁니다. checkback after 날짜가 나오죠. paid는 됐고요. 그러면 이 예제처럼 5월 30일 날 checkback after면은 그날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certify를 하시면은 수당은 계속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이미 분기별로 걸리는 얼러트 문제를 전화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요. 파일 뉴 클레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얼러트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래그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7월 달이 되면은 다시 한번 펜딩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EDD 직원 말로는 7월 4일을 기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4일이 될지 이전이 될지 그 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분기별로 W2 인컴이 누락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구도상으로 얼마 벌었다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고용주가 급여 세금 보고를 신고하는 그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수입 보고 누락하고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는지를 계속 트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는지 서류 누락이 없는지 그거를 분기별로 계속 트랙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달에는 다시 한번 펜딩이 될 거예요. 이것도 전화 한번 하시면 간단하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EDD에 관한 동영상들과 댓글들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파일 뉴 클레임을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화로 하시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바이패스를 요청하신 게 나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EDD 콜센터 직원들을 교육을 하는 분을 다른 곳에서 경험 있는 분을 영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콜센터 일 진행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EDD가.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실업수당 끝날 때까지도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고요. 댓글로 답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어제만 해도 똑같은 댓글을 몇십 명이 똑같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댓글 꼭 읽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절약도 되고요. 저도 시간 절약이 될 수가 있고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